강남의 고급 한정식집, 우아한 분위기의 VIP룸에 허름한 앞치마를 두른 중년 여성이 허검지검 들어섰습니다. 손에는 양파 냄새가 배어 있고 머리는 흐트러진 채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늦어서 정말 미안해요. 고급 정장을 차려입은 사람들이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당황스러워합니다. 이런 곳에 왜 저런 모습으로 온 걸까요? 하지만 이 여성의 진짜 정체를 안다면 과연 누가 진정격이 다른 사람일까요?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동적인 이야기로 여러분의 마음과 귀를 열어드릴게요. 귀가 트이는 사연의 공감 스토리가 지금 시작됩니다. 6개월 전 모든 것이 달랐던 그때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서울 명문대학교 국문과 강의실에서 차태훈 강사가 열정적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35세의 그는 아직 전임 교수가 되지 못한 시간 강사였지만 학생들과의 소통을 중시하며 문학의 아름다움을 전달하려 노력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캠퍼스를 걷던 태우는 평소처럼 어머니가 운영하는 동네 분식집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태훈이 분식집 문을 열며 인사하자 앞치마를 두른 한미숙이 환한 미소로 맞이합니다. 우리 아들 왔구나. 오늘 수업은 어땠어? 학생들이 점점 문학에 관심을 보이는 것 같아 뿌듯해요. 언젠가는 전임 교수가 될 수 있을 거예요. 미숙은 아들을 바라보며 뿌듯함과 동시에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정말이지, 이 아이는 내가 누구인지도 모른 채 이렇게 순수하게 자라줬구나. 15년 동안 숨겨온 비밀이 때로는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분식집 문이 열리며 단정한 차림의 젊은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서은혜였습니다. 28살의 초등학교 교사인 그녀는 학교 앞에서 자주 보던 분식집에 처음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밥 하나 포장해 주세요. 은혜의 목소리가 분식집 안에 울려 퍼지자 태우는 무의식 중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청순하면서도 지적인 분위기의 은혜에게 첫눈에 마음이 끌렸습니다. 네, 금방 싸드릴게요. 미숙이 능숙하게 김밥을 싸는 동안 태훈과 은혜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두 사람 모두 순간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은혜는 태훈 옆 테이블에 놓인 문학 전공 서적들과 강의 계획서를 흘끗 보았습니다. 혹시 선생님이신가요? 태훈이 조심스럽게 말을 걸자 은혜가 수줍게 답했습니다. 네,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저기 보이는 책들을 보니 국문학 쪽 일을 하시는 것 같은데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미숙은 두 젊은이의 어색하면서도 설레는 대화를 지켜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말이지 35살이나 된 아들이 아직도 이렇게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하지만 내 정체를 모르는 상태에서 만나는 인연이니 오히려 더 진실할 수 있겠지. 그 후로 은혜는 자주 분식집을 찾았고 태훈과의 만남이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교육 철학에 대해 이야기하며 깊은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한편 미숙의 진짜 모습은 전혀 달랐습니다. 새벽 4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잠들어 있는 시간에 미숙은 이미 한국전자그룹 본사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부회장실에서 경영진 회의를 주재하며 국내 3대 기업 중 하나인 회사를 이끌고 있었습니다. 어제 발표한 신규 사업 계획안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네, 부회장님. 즉시 수정안을 준비하겠습니다. 회의가 끝나면 미숙은 서둘러 분식집으로 향했습니다. 운전기사가 근처에서 내려주면 평범한 분식집 사장 한미숙으로 변신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이런 이중 생활을 하는 이유가 뭘까? 미숙은 앞치마를 두르며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아들이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사람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 스스로 깨달았으면 하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태훈아, 은혜 씨가 정말 좋은 분 같더라. 어머니 눈에는 너무 예쁘고 착해 보여. 어머니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저도 은혜에게 마음이 있어요. 미숙은 아들의 순수한 고백을 들으며 흐뭇해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앞섰습니다. 은혜의 가족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할까? 분식집 사장의 아들이라고 무시하지는 않을까? 어머니, 은혜와 진지하게 만나고 있으니까. 혹시 은혜 부모님과 한번 만나보실 생각 없으세요? 태훈의 조심스러운 제안에 미숙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정말이지, 이제 진짜 시험대에 오르는구나. 사람들의 진면목을 확인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은혜 역시 부모님께 태훈을 소개했습니다. 대형 병원을 운영하는 아버지 서진우와 성형외과 전문의인 어머니 김정숙은 처음에는 대학 강사라는 직업에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강사라니, 요즘 대학 강사들은 불안정하지 않나? 그런데 집안 배경은 어떤가? 분식집을 운영하시는 어머니 밑에서 자랐다고 해요. 정숙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분식집이라니, 우리 은혜와는 격이 안 맞는 것 같은데. 미숙은 이 모든 상황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진짜 시험이 시작되는구나. 하지만 과연 은혜는 어떤 선택을 할까? 그리고 이 만남이 우리 가족에게 어떤 운명을 가져다 줄까? 상견례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강남의 고급 한정식집이었습니다. 미숙은 거울 앞에서 몇 번이고 옷을 갈아입어 봤지만 결국 평소 입던 단정한 블라우스를 선택했습니다. 정말이지, 이런 자리가 이렇게 떨릴 줄이야. 15년간 대기업을 이끌어온 부회장이지만 오늘만큼은 그저 아들을 사랑하는 어머니일 뿐이었습니다. 한편 서진우와 김정숙 부부는 이른 시간부터 준비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진우는 이탈리아산 명품 정장을 꺼내 입었고 정숙은 백화점 VIP 매장에서 맞춤 고급 정장에 다이아몬드 목걸이까지 착용했습니다. 여보, 오늘 중요한 자리니까 제대로 해야 해.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확실히 파악해 봐야겠어. 그래. 은혜 장래를 위해서라도 신중해야지. 두 사람의 대화에는 이미 편견이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분식집 사장이라는 선입견이 그들의 시선을 흐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후 6시 한정식집 VIP룸. 진우와 정숙이 먼저 도착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고급스러운 인테리어와 은은한 조명이 격조 높은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었습니다. 아, 왔네. 태훈과 은혜가 먼저 들어왔습니다. 은혜는 단정한 원피스에 진주 목걸이를 매치한 우아한 모습이었고 태훈은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태훈입니다. 은혜가 많이 얘기했어요. 반갑습니다. 인사를 나누는 동안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30분이 지나도 태훈의 어머니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이 많이 늦으시네요. 정숙의 목소리에는 벌써 불쾌감이 묻어났습니다. 첫 만남인데 이렇게 늦다니 시간 개념이 없는 건 아닌지 의심스러웠습니다. 태훈은 어머니에게 몇 번이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어디세요? 모두 기다리고 계세요. 미안하다, 태훈아.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지금 가고 있으니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해. 미숙의 목소리는 다급했습니다. 한국전자그룹 이사회에서 긴급 현안이 발생해 예상보다 늦어진 것이었습니다. 40분이 지난 후 드디어 미숙이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모습은 모두의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분식집에서 급히 나온 탓에 앞치마 자국이 남은 블라우스를 입고 손에는 아직 양파 냄새가 배어 있었습니다. 머리도 제대로 정리할 시간이 없어 흐트러진 상태였습니다.
한정식 집의 우아한 분위기와는 너무나 대조적인 모습이었습니다. 다른 테이블의 손님들도 힐끗힐끗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태훈이 엄마 한미숙입니다. 늦어서 정말 미안해요. 미숙의 정중한 인사에도 불구하고 진우와 정숙의 얼굴은 순간 굳어졌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이런 곳에 오다니. 아, 네, 안녕하세요. 진우의 인사는 어색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정숙은 아예 미숙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실망감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혹시 화장실에서 좀 정리하고 오시는 게 이런 곳에서는 정숙의 차가운 제안에 미숙은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죄송해요. 일하다 보니 이런 모습으로 와서 미숙이 화장실로 향하는 동안 테이블에는 얼어붙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주변 시선들이 따가웠고 태우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미숙이 돌아와 자리에 앉자 정숙이 날카롭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어머님은 정확히 어떤 일을 하시는 거예요? 분식집을 운영하고 있어요. 태훈이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후로 혼자 키우느라. 아, 그러시구나. 정숙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였지만 직접 확인하니 더욱 실망스러웠습니다. 진우가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요즘 대학 강사도 경쟁이 치열하잖아요. 안정적인 직장을 구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태훈이는 정말 열심히 해요. 학생들도 좋아하고. 미숙이 아들을 자랑하려 하자 정숙이 차갑게 끼어들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 봐야죠. 결혼은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분위기가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은혜는 부모님의 노골적인 무시에 당황했고 태우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미숙은 담담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이미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말이지 사람들은 항상 겉모습만 보는구나. 하지만 이것도 필요한 과정이야. 진짜 사람의 마음을 확인하는. 저희는 태훈이가 행복하기만 하면 돼요. 다른 건 중요하지 않아요. 미숙의 진심 어린 말에도 진우 부부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상견례는 이렇게 최악의 분위기 속에서 끝났습니다. 헤어질 때 진우가 태훈에게 차갑게 말했습니다. 시간을 두고 신중하게 생각해보죠. 그 말 속에는 이미 거절의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미숙은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과연 은혜는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할까? 그리고 우리 태훈이는 이 시련을 어떻게 극복할까? 진짜 시험은 지금부터 시작이야. 상견례 다음 날부터 진우와 정숙의 반대는 더욱 거세졌습니다. 은혜를 불러다 놓고 노골적으로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안 분위기는 하루아침에 얼어붙었습니다. 은혜야, 엄마 아빠가 어제 그 집 사람들 보니까 정말 우리와는 안 맞는 것 같더라. 정숙이 찬 커피를 마시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은혜는 어머니의 변한 태도에 당황했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태훈 오빠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이라고 다 결혼하는 건 아니야. 현실을 봐야지. 내가 의사와 결혼해야 한다고 얼마나 말했는데. 진우도 신문을 내려놓으며 무거운 목소리로 거들었습니다. 은혜야, 아빠 말 좀 들어봐. 분식집 사장 아들과 결혼해서 내가 행복할 수 있을 것 같니? 우리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은혜는 부모님의 노골적인 반대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정말이지 사랑만으로는 부족한 걸까? 태훈 오빠와의 미래가 점점 흐려져만 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태훈 오빠를 정말 사랑해요. 그 마음만으로는 안 되는 건가요? 정숙이 딸의 손을 잡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사랑은 잠깐이야. 결혼은 현실이라고. 매일 생활비 걱정하면서 살 거야? 우리 체면도 있고. 같은 시간 미숙은
한국전자그룹 본사에서 중요한 보고를 받고 있었습니다. 전무이사 박재민이 서류를 들고 부회장실로 들어왔습니다. 부회장님, 서울 메디컬 센터에서 긴급 미팅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미숙의 눈빛이 순간 예리해졌습니다. 서울 메디컬 센터라니 바로 서진우가 운영하는 병원이었습니다. 어떤 안건인가요? 200억 원 규모의 의료 장비 도입 계약건입니다. 상당히 적극적으로 접촉해오고 있습니다. 미숙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세상 참 좁구나. 며칠 전 상견례에서 만난 그 오만한 사람이 우리와 사업을 하고 싶어 한다니. 흥미롭네요. 직접 만나보죠. 언제 시간이 되는지 확인해 보세요. 재민이 고개를 끄덕이며 나가자 미숙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번 기회에 진우의 진짜 모습을 확인해 볼까? 사람이 돈 앞에서 어떻게 변하는지 직접 봐야겠어. 한편 태우는 은혜와 만나 답답한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대학 근처 조용한 카페에서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은혜야, 부모님이 많이 반대하시나 봐. 어제부터 연락도 잘 안 되고. 은혜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사흘 동안 부모님의 반대에 지쳐 있었습니다. 오빠, 솔직히 말해서 저도 혼란스러워요. 부모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것 같고. 태훈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은혜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건 변하지 않잖아. 다른 건 다 극복할 수 있어. 하지만 현실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은 것 같아요. 결혼 후에 경제적으로 힘들면 어떡하죠? 은혜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부모님의 계속된 설득에 마음이 흔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태우는 은혜의 변화한 모습에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정말이지, 결국 돈 문제구나. 진짜 사랑이라면 이런 걸로 흔들리면 안 되는 건데. 그날 밤 미숙은 태훈과 오랜만에 진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분식집 문을 닫고 둘만 남은 조용한 시간이었습니다. 태훈아, 요즘 표정이 안 좋네. 은혜 씨네 부모님이 많이 반대하시나 봐. 태훈은 어머니 앞에서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어머니, 은혜 부모님이 우리를 무시하는 것 같아요. 분식집 한다고 깔보시는 것 같고. 미숙은 아들의 상처받은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이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태훈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함께 이겨낼 수 있어야 해. 지금이 바로 그걸 확인하는 때인 것 같아. 그래도 너무 힘들어요. 은혜까지 흔들리는 것 같고. 저한테 실망한 건 아닐까요? 미숙은 아들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정말이지, 이 순간이 우리 태훈이에게는 인생의 분기점이 될 거야. 진짜 사랑을 배우는 소중한 시간이기도 하고. 엄마는 태훈이를 믿어. 어떤 선택을 하든 엄마가 든든하게 뒷받침해 줄게. 엄마, 혹시 제가 더 성공하면 달라질까요? 전임 교수가 되고 더 안정적이 되면. 미숙은 아들의 순수한 생각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성공이 문제가 아니야. 진짜 사랑은 조건이 없는 거라고. 이틀 후 드디어 미숙과 진우의 운명적인 만남이 성사되었습니다. 서울 메디컬 센터 원장실에서 오후 2시에 미팅이 잡혔습니다. 진우는 평소보다 훨씬 신경 써서 준비했습니다. 200억 원 규모의 계약은 병원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한국전자그룹 부회장이라니 정말 큰 분이 오시는군. 좋은 인상을 남겨야 해. 진우는 거울을 보며 넥타이를 고쳐 매었습니다. 완벽한 모습으로 성공적인 계약을 성사시키고 싶었습니다. 비서가 노크를 했습니다. 원장님, 한국전자그룹에서 오셨습니다. 네, 바로 모시라고 하세요. 진우는 긴장과 기대감으로 가득한 마음으로 부회장을 기다렸습니다.
문이 열리면서 누군가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런데 들어온 사람을 보는 순간 진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다름 아닌 한미숙이었습니다. 그것도 며칠 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고급 정장을 입고 당당한 걸음으로 들어오는 미숙의 모습에 진우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진우 원장님. 한국전자그룹 부회장 한미숙입니다. 미숙의 차분하고 위험 있는 목소리가 원장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진우의 세상이 순간 뒤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진우는 눈앞의 상황을 도저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며칠 전 분식집 사장으로 만났던 그 여자가 한국전자그룹 부회장이라니 다리에 힘이 빠져 의자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저기, 혹시 잘못 오신 건 아닌가요? 진우의 떨리는 목소리에 미숙은 차분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아니요. 맞습니다. 며칠 전 상견례에서 만났던 태훈이 어머니 한미숙입니다. 미숙은 명함을 꺼내 진우에게 건넸습니다. 한국전자그룹 부회장이라는 직함이 선명하게 새겨진 명함이었습니다. 진우는 명함을 받아들며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정말이지, 이런 일이 가능한 건가? 내가 무시했던 그 사람이 국내 3대 기업의 부회장이라니. 그럼 분식집은? 네, 제가 직접 운영하고 있어요. 매일 새벽 4시부터 일하죠. 초심을 잊지 않기 위해서요. 미숙의 담담한 설명에 진우는 더욱 당황했습니다. 대기업 부회장이 직접 분식집을 운영한다니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이때 박재민 전무가 노크를 하고 들어왔습니다. 부회장님, 계약서 검토가 완료되었습니다. 서진우 원장님,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재민의 정중한 인사에 진우는 겨우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미숙은 재민에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원장님과 개인적으로 아는 사이라고 말씀드렸죠? 며칠 전에 우연히 만날 기회가 있었거든요. 재민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계약건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해 볼까요? 미숙은 천천히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원장실 창가에서 진우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원장님, 혹시 며칠 전 상견례에서 하신 말씀 기억하시나요? 진우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분식집 사장의 아들과는 격이 안 맞는다고 했던 자신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제가 신분이 안 맞는다고 하셨죠. 분식집 사장 아들과 결혼하면 딸이 불행할 거라고. 미숙의 차가운 목소리에 진우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은 말을 했는지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부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몰랐습니다. 몰랐다고 하시는데 만약 아셨다면 달랐을까요? 제가 대기업 부회장이라는 걸 아셨다면 태도가 달랐을 건가요? 미숙의 날카로운 질문에 진우는 답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정말이지, 내가 그렇게 속물적인 사람이었나?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했구나. 재민이 상황을 파악하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혹시 개인적인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저는 잠시 자리를 피하겠습니다. 미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사업은 사업이니까 계속 진행하죠. 하지만 원장님께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미숙은 다시 진우 앞으로 걸어와 의자에 앉았습니다. 저는 30년 전 남편을 잃고 혼자서 아이를 키워야 했어요. 그때부터 청소 일을 시작했죠. 진우는 미숙의 이야기에 집중했습니다. 하루 18시간씩 일하면서도 절대 포기하지 않았어요. 작은 투자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진우의 진심 어린 말에 미숙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매일 새벽마다 분식집에서 일해요. 제가 어디서 시작했는지 절대 잊지 않기 위해서죠. 미숙의 말에 재민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회장님의 경영 철학은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도 부회장님을 따르는 거고요. 미숙은 진우를 똑바로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원장님, 사람의 가치는 겉모습이나 직업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가 진짜 중요한 거죠. 진우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자신의 편견과 오만함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습니다. 부회장님, 정말 잘못 생각했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저에게 사과하실 일이 아니에요. 제 아들과 따님에게 상처를 준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미숙의 질문에 진우는 더욱 작아졌습니다. 그것도 정말 잘못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했어요. 미숙은 일어서서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이 계약건은 다른 병원과 진행하겠습니다. 사람을 진정으로 존중할 줄 아는 곳과 말이에요. 진우가 급하게 일어섰습니다. 부회장님, 제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정말 뉘우치고 있습니다. 미숙은 문 앞에서 멈춰서서 돌아보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진정한 반성은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미숙은 당당하게 원장실을 나갔습니다. 진우는 자리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큰 실수를 한 걸까? 200억 계약은 고사하고 인생 최대의 굴욕을 당했구나. 진우는 미숙이 나간 후에도 한참 동안 자리에서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고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내가 무시했던 그 사람이 이런 거대한 인물이었다니. 급하게 집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큰일 났어. 당장 집에 갈 테니까 기다려. 무슨 일이야? 계약은 잘 됐어? 정숙의 기대 섞인 목소리에 진우는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말로 설명하기 어려워. 집에 가서 자세히 얘기할게. 1시간 후 진우는 집에 도착해 정숙에게 모든 상황을 털어놓았습니다. 정숙의 얼굴도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뭐라고? 그 분식집 사장이 한국전자그룹 부회장이라고? 그래. 내가 직접 확인했어. 명함도 받았고. 정말 한국전자그룹 부회장 한미숙이야. 정숙은 소파에 주저앉으며 경악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대기업 부회장님을 그렇게 무시한 거야? 어떻게 이거? 진우는 머리를 감싸주며 신음했습니다. 200억 계약도 완전히 날렸어. 아니,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훌륭한 분을 모욕했다는 거야. 정숙이 급하게 물었습니다. 그럼 어떡하지? 당장 사과하러 가야 하는 거 아니야? 이미 늦었어. 부회장님 표정을 봤는데 정말 실망하신 것 같았어.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어리석음이 얼마나 큰 실수였는지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때 은혜가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부모님의 어두운 표정을 보고 무슨 일인지 궁금해했습니다. 아빠, 엄마, 왜 이렇게 심각한 표정이세요? 진우와 정숙은 딸에게 모든 진실을 털어놓아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은혜야, 태훈이 어머니에 대해서 너한테 말할 게 있어. 은혜는 부모님의 진지한 표정에 긴장했습니다. 태훈 오빠 어머니가 어떻게 되셨는데요? 정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태훈이 어머니가 한국전자그룹 부회장이셨어. 은혜의 눈이 커졌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분식집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분식집도 하시지만 실제로는 대기업 부회장이셨다는 거야. 우리가 완전히 잘못 알고 있었어. 은혜는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태훈 오빠 어머니가 대기업 부회장이라니. 그럼 내가 무시했던 건 아니지만 부모님은
그럼 부모님이 그렇게 반대하셨던 이유가? 진우가 고개를 떨어뜨리며 답했습니다. 우리가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어. 정말 어리석었지. 은혜의 마음속에 복잡한 감정이 일어났습니다. 한편으로는 태훈이 사실은 재벌가 아들이었다는 안도감이,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도 모르게 조건을 따졌다는 부끄러움이 밀려왔습니다. 정말이지, 나도 결국 부모님과 다를 바 없었구나. 태훈 오빠가 가난하다고 생각할 때는 망설였으면서 이제 부자라고 하니까 마음이 달라지네. 며칠 후 은혜는 태훈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태훈의 표정이 어딘지 달라 보였습니다. 은혜야, 내 부모님이 우리 어머니가 누구인지 알게 됐다며? 은혜는 당황했습니다. 벌써 태훈이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빠, 그건 부모님 태도가 180도 바뀌었다며? 이제는 결혼하라고 하신다며? 태훈의 차가운 목소리에 은혜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오빠, 그게 아니야. 나는 처음부터 오빠를 사랑했어. 정말? 그럼 내가 다시 가난한 분식집 아들로 돌아간다면 그래도 나를 사랑할 수 있어? 은혜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태훈의 집안 배경을 알고 나서 마음이 편해졌던 게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은혜야, 솔직히 말해봐. 내가 나를 사랑한 건지 아니면 조건을 본 건지. 은혜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태훈의 날카로운 질문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오빠, 나는 정말 며칠 전까지만 해도 부모님 반대에 흔들렸잖아. 그런데 어머니가 대기업 부회장이라는 걸 알고 나서는 갑자기 확신이 서는 거야? 태훈의 목소리에는 실망감이 가득했습니다. 우리 헤어지자, 은혜야. 너도 결국 다른 사람들과 똑같았어. 은혜가 급하게 태훈의 손을 잡았습니다. 오빠, 정말 아니야. 나는 진짜 오빠를 사랑해. 그럼 증명해봐. 내가 어머니와 상관없이 그냥 가난한 강사라면 그래도 나와 결혼할 수 있어? 은혜는 한참 동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태훈은 씁쓸하게 웃으며 일어났습니다. 역시 그렇구나. 은혜야, 너도 결국 조건부 사랑이었어. 그날 밤 태훈은 어머니에게 모든 상황을 털어놓았습니다. 미숙은 아들의 아픈 마음을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태훈아, 엄마가 왜 지금까지 정체를 숨겼는지 이제 알겠지? 내 어머니, 진짜 사랑과 가짜 사랑을 구별하려고 하신 거죠? 미숙은 아들을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맞아. 이제 너도 진짜 사랑이 뭔지 알 수 있을 거야. 조건 없이 있는 그대로의 너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거고. 태훈은 어머니의 품에서 위로를 받으며 생각했습니다. 정말이지, 이번 일로 많은 걸 배웠어. 진정한 사랑은 조건이 없는 거구나. 한편 은혜는 혼자 집에서 후회의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너무 늦게 깨달았지만 자신이 정말 어리석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태훈의 마음은 돌아서 버렸습니다. 파혼 후 3개월이 지났습니다. 은혜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진우와 정숙이 갑자기 태훈과의 결혼을 적극 찬성하자 은혜는 혼란스러워하면서도 내심 안도했습니다. 은혜야, 이제 태훈이와 빨리 결혼 준비를 해야지. 그런 좋은 집안 놓치면 안 돼. 정숙의 말에 은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찜찜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정말이지, 부모님도 나도 결국 조건을 본 거구나. 태훈 오빠가 가난할 때는 반대하더니 부자라고 하니까 이렇게 달라지다니. 은혜는 태훈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거절당했습니다. 태훈은 이미 마음을 정리한 상태였습니다. 한편 태훈은 대학에서 새로 부임한 문학과 강사 최소연을 만났습니다. 30살의 소연은 시골 농부의 딸로 자라 장학금으로 대학을 나온 노력파였습니다.
태훈 선생님, 분식집 아드님이시라니 정말 부럽네요. 저도 시골에서 자랐는데 그런 따뜻한 정이 그리워요. 소연은 태훈이 분식집 아들이라는 것만 알고 있었습니다. 미숙의 진짜 정체는 전혀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어머님이 정말 고생 많이 하셨을 텐데 혼자서 아들을 키우시면서 가게까지 운영하시다니. 소연의 순수한 감탄에 태우는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은혜와는 전혀 다른 반응이었습니다. 소연 강사님도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셨다고 들었는데 정말 대단하세요. 힘들었지만 보람 있었어요. 가난해도 부모님이 정직하게 사시는 모습을 보며 자랐거든요. 두 사람은 서로의 삶에 대해 깊이 공감했습니다. 태우는 소연과 대화할 때마다 진정한 마음의 평안을 느꼈습니다. 몇 주 후 소연이 분식집에 놀러 왔습니다. 미숙을 처음 만난 소연은 진심 어린 존경을 표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시다니. 소연은 자연스럽게 앞치마를 두르고 미숙을 도왔습니다. 김밥을 말고 설거지를 하는 모습이 전혀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이 일이 정말 의미 있는 것 같아요. 직접 손으로 만든 정성스러운 음식으로 손님들을 대접하는 거잖아요. 미숙은 소연의 진심을 느끼며 흐뭇해했습니다. 이 아이야말로 진짜 우리 태훈이를 이해하는 사람이구나. 소연아, 힘들지 않니? 강사님이 이런 일까지 할 필요는 없는데. 전혀요. 저도 이런 일들이 너무 좋아요. 어릴 때부터 부모님 농사일 도우며 자랐거든요. 태우는 소연의 모습을 보며 감동했습니다. 명품 옷 대신 앞치마를 두르고 일하는 소연에게서 진정한 아름다움을 발견했습니다. 같은 시간 은혜는 부유한 의사들과 소개팅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상대방들이 은혜의 계산적인 면모를 금세 알아차렸기 때문입니다. 이분은 사랑보다는 조건을 중시하는 것 같네요. 한 의사가 소개팅 후 중매인에게 남긴 평가였습니다. 은혜는 이런 말을 듣고도 반성하지 않았습니다. 나한테 맞는 조건의 남자를 찾는 게 뭐가 잘못된 거야? 현실적으로 생각하는 거지. 진우와 정숙은 딸의 이런 모습을 보며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은혜가 너무 조건만 따지는 것 같아. 우리가 잘못 가르쳤나? 그래도 현실적으로 생각하는 거니까 나쁘지 않지. 하지만 속으로는 태훈을 놓친 것이 아쉬워졌습니다. 몇 달 후 태훈이 소연과 교제한다는 소식이 은혜에게 전해졌습니다. 은혜는 질투와 후회로 가득 찼습니다. 태훈 오빠가 다른 여자와 사귄다고? 내가 정말 바보였구나. 은혜는 뒤늦게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태훈에게 연락을 시도해봤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은혜는 우연히 거리에서 태훈과 소연이 함께 걷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소연은 평범한 옷을 입고 있었지만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정말이지, 저렇게 행복해 보이는 태훈 오빠의 모습은 처음 봐. 나와 있을 때도 저렇게 웃었나? 은혜는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태훈과 소연은 서로의 가치관과 성격이 잘 맞았습니다. 소연은 태훈의 진짜 가정 배경을 전혀 모르면서도 순수하게 그를 사랑했습니다. 태훈 씨, 어머님이 정말 훌륭하신 것 같아요. 그런 분이 키우신 아들이니까 이렇게 착하신 거겠죠. 소연의 말에 태훈은 깊이 감동했습니다. 이런 사람이야말로 진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미숙도 소연을 진심으로 좋아했습니다. 소연이 태훈의 진짜 배경을 모르면서도 진심으로 사랑하는 모습이 너무나 소중했습니다. 태훈아, 이번엔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소연이 같은 아이가 진짜 며느리감이야.
태우는 어머니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혜와의 아픈 경험 덕분에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한편 은혜는 여전히 조건 좋은 남자를 찾아 헤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을 놓친 빈자리는 어떤 조건으로도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태훈과 소연이 교제한 지 8개월이 흘렀습니다. 두 사람의 사랑은 점점 깊어져 갔고 미숙은 이제 소연에게 모든 진실을 말해줄 때가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분식집에서 함께 일을 마친 후 미숙은 태훈과 소연을 불러 앉혔습니다. 소연아, 태훈아, 너희들에게 중요한 얘기가 있어. 두 사람은 미숙의 진지한 표정을 보며 긴장했습니다.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소연이 걱정스럽게 물어봤습니다. 미숙은 깊은 숨을 쉬고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소연아, 사실 내가 너희들에게 오랫동안 숨긴 게 있어. 나는 이 분식집만 하는 게 아니야. 소연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나는 한국전자그룹이라는 회사의 부회장이야. 소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한국전자그룹이라면 국내 최대 기업 중 하나였습니다. 어머님, 농담하시는 거죠? 태훈이 어머니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정말 모든 걸 말씀하실 때가 온 거네요. 미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 설명했습니다. 30년 전 남편을 잃고 혼자서 태훈이를 키워야 했어. 그때부터 작은 청소 회사를 시작했지. 소연은 미숙의 이야기에 집중했습니다. 매일 18시간씩 일하면서도 절대 포기하지 않았어. 조금씩 사업을 키워서 지금의 한국전자그룹까지 만들었지. 그럼 정말 대기업 부회장님이시라는 거예요? 소연의 놀란 목소리에 미숙은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하지만 나는 여전히 매일 새벽마다 이 분식집에서 일해. 내가 어디서 시작했는지, 어떤 마음으로 여기까지 왔는지 절대 잊지 않기 위해서야. 소연은 잠시 충격에 빠져 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대단하세요. 그런데 왜 이제까지 숨기셨어요? 미숙은 소연의 손을 잡으며 설명했습니다. 태훈이가 진정한 사랑이 뭔지 스스로 깨달았으면 했거든. 돈이나 권력 때문이 아니라 진짜 마음으로 사랑받기를 바랐어. 소연은 미숙의 깊은 뜻을 이해하며 눈물이 글썽해졌습니다. 어머님의 마음을 이제야 알겠어요. 그런데 저는 처음부터 태훈 씨를 있는 그대로 사랑했어요. 알아, 소연아. 그래서 내가 너를 진짜 며느리로 인정하는 거야. 태훈도 감격스러워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덕분에 정말 소중한 걸 배웠어요. 소연이 같은 사람이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걸. 소연이 궁금해하며 물어봤습니다. 그럼 이전에 사귀셨던 분은 어떻게 된 거예요? 태훈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습니다. 그 사람은 어머니의 진짜 정체를 알고 나서 태도가 바뀌었어. 결국 조건부 사랑이었던 거지. 소연은 태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태훈 씨, 그런 일이 있었구나. 얼마나 상처받으셨을까. 하지만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소연이를 더 소중하게 여길 수 있게 됐어. 미숙은 두 사람을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이제야 진짜 가족이 완성된 것 같았습니다. 한편 같은 시간 은혜는 또 다른 소개팅에서 실패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유명 대학병원의 의사였지만 역시 좋지 않은 결과였습니다. 저분은 너무 현실적이신 것 같아요. 사랑보다는 조건을 중시하시는 느낌이고 상대방의 차가운 평가에 은혜는 마음이 상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은혜는 부모님께 하소연했습니다. 아빠, 엄마 왜 다들 저를 이상하게 봐요? 현실적으로 생각하는 게 잘못된 건가요? 진우와 정숙도 딸의 계속된 실패에 걱정이 되었습니다. 은혜야, 혹시 내가 너무 조건만 따지는 건 아닐까?
정숙의 조심스러운 지적에 은혜는 화를 냈습니다. 엄마도 그런 소리예요? 결혼은 현실이라고 하신 분이 누구예요? 진우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사랑이 바탕이 되어야지. 조건만으로는 행복할 수 없어. 그럼 태훈 오빠 때는 왜 그렇게 반대하셨어요? 은혜의 원망 섞인 목소리에 진우와 정숙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정말이지, 우리가 은혜를 잘못 가르쳤나? 태훈이 같은 좋은 사람을 놓치게 만들었네. 며칠 후 은혜는 우연히 태훈과 소연이 함께 있는 모습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분식집 앞에서였습니다. 소연이 자연스럽게 앞치마를 두르고 손님들을 응대하는 모습을 보며 은혜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 여자는 대학교에서 가르치는 사람이라면서 왜 저런 일을 하지? 체면도 안 서는데. 하지만 소연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미소가 가득했고 태훈도 행복해 보였습니다. 은혜는 자신과 소연의 차이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소연은 진심으로 태훈과 그의 가족을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정말이지, 나는 뭘 했던 걸까? 진짜 사랑을 놓치고 조건만 쫓아다녔구나. 그날 밤 은혜는 홀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태훈과 소연은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미숙도 진심으로 축복해 주었습니다. 소연아, 정말 고마워. 우리 태훈이를 진심으로 사랑해줘서. 어머님, 제가 더 감사해요. 이렇게 훌륭한 가족의 일원이 될 수 있게 해주셔서. 소연의 진심 어린 말에 미숙은 눈물이 났습니다. 드디어 진짜 딸을 얻은 기분이었습니다. 태훈도 소연을 보며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이야말로 평생 함께할 진짜 반쪽이구나. 은혜와의 아픈 이별이 있었기에 더욱 소중하게 느껴지는 소연과의 사랑이었습니다. 1년 후 태훈과 소연의 결혼식 날이 다가왔습니다. 결혼식 전날 밤 미숙은 특별한 준비를 했습니다. 옷장에서 꺼낸 것은 화려한 정장이 아닌 깔끔하게 다린 분식집 앞치마였습니다. 태훈이 놀라며 물어봤습니다. 어머니, 내일 제 결혼식인데 왜 앞치마를 준비하세요? 미숙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이 옷이 진짜 엄마야, 태훈아. 이 옷으로 너를 키웠고 이 옷으로 꿈을 이뤘거든. 이 옷이 나를 만든 거야. 소연도 미숙의 뜻을 이해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님, 정말 멋진 생각이세요. 그 앞치마야말로 어머님의 진짜 모습이죠. 결혼식 당일 서울 시내 유명 호텔 대연회장에는 수많은 하객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한국전자그룹 부회장의 아들 결혼식이라는 소문이 퍼지면서 정재계 인사들도 많이 참석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가장 주목한 것은 신랑 어머니의 복장이었습니다. 미숙은 약속대로 분식집 앞치마를 입고 당당하게 등장했습니다. 처음에는 웅성거리던 하객들도 점차 미숙의 진심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분이시네요. 저런 철학을 가진 분이 진짜 성공한 사람이죠. 겸손하면서도 당당하시네. 배울 점이 많은 분이야. 한 구석에서 지켜보던 서진우와 김정숙 부부도 참석했습니다. 그들은 초대받지 않았지만 축하 인사를 건네러 온 것이었습니다. 진우는 미숙에게 다가가 깊게 인사했습니다. 부회장님, 정말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그동안 정말 죄송했습니다. 미숙은 진우를 따뜻하게 바라보며 답했습니다. 고마워요, 원장님. 과거는 과거니까 이제 됐어요. 정숙도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정말 저희가 어리석었습니다.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해서. 미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 그 일로 배운 게 있으니까 의미 있었던 것 같아요. 한편 은혜는 멀리서 결혼식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태훈과 소연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뼈저린 후회를 느꼈습니다. 정말이지,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을까. 저렇게 훌륭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쳤구나. 은혜는 여전히 혼자였습니다. 1년 동안 수많은 소개팅을 했지만 모두 실패했습니다. 항상 조건을 먼저 따지는 모습에 상대방들이 실망했기 때문입니다. 결혼식이 시작되었습니다. 태우는 정장을 입고 신부를 기다렸고 소연은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고 입장했습니다. 소연의 부모님도 참석했습니다. 시골에서 올라온 그들은 소박한 차림이었지만 딸의 행복을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우리 소연이가 정말 좋은 집안으로 시집가는구나. 소연의 아버지가 감격스러워하며 말했습니다. 주례사에서 미숙이 마이크를 잡고 감동적인 말을 전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30년 전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했습니다. 하객들이 조용히 미숙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절대 포기하지 않았어요. 매일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면서도 꿈을 놓지 않았습니다. 미숙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매일 새벽마다 분식집에서 일합니다. 제가 어디서 시작했는지, 어떤 마음으로 여기까지 왔는지 절대 잊지 않기 위해서요. 진정한 가치는 겉모습이나 재산에 있지 않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거죠. 하객들이 뜨거운 박수를 보냈습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건을 따지는 사랑은 진짜 사랑이 아니에요.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할 때 그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미숙은 태훈과 소연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며느리 소연이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태훈이를 조건 없이 진심으로 사랑해줬거든요. 소연이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님 감사합니다. 평생 잘 모시겠습니다. 태훈도 마이크를 잡고 인사했습니다. 어머니 덕분에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조건 없는 사랑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어요. 하객들이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보냈습니다. 피로연에서 태훈의 형 재민이 축사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배운 소중한 교훈이 있습니다. 사람은 절대 겉모습이나 조건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가치는 마음과 행동에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보여주신 삶이 바로 그 증거죠. 진우가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습니다. 저는 인생에서 가장 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했던 제가 정말 어리석었어요. 앞으로는 절대 그런 실수를 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하객들이 공감하며 박수를 보냈습니다. 결혼식이 끝난 후 태훈과 소연은 신혼집에서 미숙과 함께 지내며 각자의 강사 일을 하면서도 분식집 운영을 도왔습니다. 소연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 일이 정말 의미 있어요. 정성스러운 음식으로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드리는 거잖아요. 미숙은 두 사람을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이런 거구나. 서로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받아들이는 것. 1년 후 태훈과 소연에게 예쁜 딸이 태어났습니다. 미숙은 손녀를 안고 있으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아이가 자라서도 겉모습이 아닌 마음으로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아이가 되었으면 좋겠어. 태훈과 소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저희도 그렇게 가르치겠어요. 한편 은혜는 여전히 혼자였습니다. 40이 넘어서도 결혼하지 못한 채 후회만 하고 있었습니다. 정말이지, 내가 그때 조건 같은 건 따지지 않고 태훈 오빠를 진심으로 사랑했다면 지금 저 자리에 있는 건 나였을 텐데.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은혜는 자신의 선택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었습니다. 분식집에서 미숙이 손녀를 무릎에 앉히고 그림책을 읽어주고 있었습니다. 태훈과 소연은
옆에서 행복한 미소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 이야기는 뭐예요? 진정한 부와 행복은 조건 없는 사랑에서 나온다는 이야기야. 우리 공주. 미숙이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겉모습이나 재산보다 훨씬 소중한 것이 바로 진심 어린 마음이란다. 사람의 가치는 무엇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에 달려 있어. 손녀가 고개를 끄덕이며 할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분식집 안은 따뜻한 웃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3대가 함께 어우러진 행복한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진정한 사랑과 가족의 의미를 깨달은 이들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진정한 사랑은 조건을 따지지 않는다는 것, 사람의 가치는 겉모습이 아닌 마음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시절을 겪으시는 분들도 한미숙 회장님처럼 포기하지 않으시고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잃지 않으시길 응원합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많은 힘을 주세요. 벨 알림까지 눌러주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의 삶에서도 진정한 사랑과 인연을 만나신 경험이나 오늘 이야기에 대한 소감을 댓글로 나눠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마음에 따뜻한 감동을 전해드리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